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동남권 경제협의회는 지난 30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제3차 동남권 상생협력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도권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동남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 속에 상호 성장을 이루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창원 상공회의소 최춘경 회장은 과도한 중앙 집권은 지방과 수도권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해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분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분권,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시설인데요. 바리스타와 제과 제빵 등 장애인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홍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생골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도 단순 노무에서 벗어나 전문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성화 교육에 나섭니다. 정읍 생골복지재단 마음사랑집은 총 사업비 3,300만 원을 들여 지난 4월부터 오븐 반죽기, 발효기, 커피머신 등을 갖추고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은 단순한 일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전문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2, 3년 후에는 저희가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 관련해서 창업을 해서 저희 회원들도 다는 아니지만 한두 분이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본인이 사회에 복귀를 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이번 교육은 기존의 부품 조립 등 단순 노무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전문 직업을 장려하고 사회적 능력을 강화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법인사나 사회적 기업의 커피숍을 창업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대구 창조경제 리더스 포럼이 지역 대표 엔젤 투자유치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9회 대구 창조경제 리더스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포럼은 지역 선도 기업에는 신사업 발굴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역 유망 창업 기업에는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했습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인포그래픽 웍스 송정수 대표이사의 창업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라는 주제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한편 리더스 포럼은 지난 8회 동안 참여 기업 중 7개사가 민간 엔젤 투자를 유치했고, 한 개사는 해외 엔젤 투자자로부터 11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이처럼 투자 유치 성과를 내면서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벤처 투자 유치 창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일자리 센터가 지난 30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문을 연 조선대 대학 일자리 센터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운영대학 공모에서 호남대와 함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호남대는 올해 6월 센터를 개소, 운영에 들어갔으며 전남대는 2015년 문을 열고 광주 지역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여기에 조선대까지 지역 3개 대학의 일자리 센터가 문을 열면서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를 해소하고자 계란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0일 춘천 명동과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소비 촉진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해 시민을 대상으로 계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을 상대로 홍보물과 계란을 나눠주고 즉석 계란 요리 시식 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로 진행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계란으로 만든 요리로 점심을 함께하며 계란의 안전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강원도는 계란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와 동물약품 등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교육과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잔류농약 정기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의 작은 영화관인 올망졸망 지평선 시네마가 지역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7만에서 8만 명의 주민이 방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신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김제시가 운영 중인 작은 영화관 올망졸망 지평선 시네마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지역에 영화관이 없어 큰 도시로 영화를 보러 가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평선 시네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작은 영화관 프로젝트로 지난 2013년 전국 1호점으로 개설되었으며 연평균 7, 8만 명의 주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1만 2천여 명이 영화 관람을 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올망졸망 지평선 시네마를 찾고 있습니다. 뭐 산책으로 왔다가 운동으로 왔다가 간단한 영화 보고 걸어가고 운동하고 좋아요 여기가. 지평선 시네마는 2개의 상영관 총 99석으로 관람료는 일반 영화 5,000원, 3D 영화는 8,000원이며 일반 영화관의 60% 수준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도 영화관 시설이 뒤처지지 않을 뿐더러 최신 영화가 동시 개봉되고 있어 관객 만족도가 높습니다. 1년에 대략 7에서 8만 명 정도 운영합니다. 여긴 단순히 극장만 있으니까 주변에 뭐 커피숍이라든가 주변 일학시설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은데. 한편 시는 지평선 시네마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단체 관람과 김제시 주민 시네마 스쿨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 사기의 경우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고 불법 소액결제 등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명의 도용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 연체 알림 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사사는 알림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고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뜰통신 사업자는 12월, SO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압가스, 화학물질 등 위험물 운송 차량들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 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도로 운송 시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종류 및 최대 적재량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했습니다. 또한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 기능과 관리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